응답 뭐 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시다가 아니면 이렇게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강연 후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오늘 그 강사이신 신은미 선생님께서 지은 책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책 가격이 $20고요. 그 구입하시고 저자 사인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저자 사인을 받아가 주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내가 본 북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신은미 선생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미 선생님은 이화여자 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셨고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북한 방문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오마이뉴스에 절찬리에 연재를 하시고 이 연재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같은 제목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이 지금 뒤에 준비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현재 또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또 가다라는 연재기를 쓰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오늘 강연자이신 신은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김기대 목사님 교회에 평화의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 와서 우리 북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드리고 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과 혀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하여 담대한 믿음으로써 주님 결실을 맺어나가는, 행함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곳에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민족, 우리 한 반도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한도 사랑하시고 북한도 사랑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 정말 미움과 증오와 분열로 인하여서 많이 이그려져 있습니다. 역사가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한민족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크고 비밀한 축복의 역사를 저희들이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함을 이룸에 있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크신 뜻을 우리 한반도 땅에 주여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어둠에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제 남편은 파트타임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참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되게
저한테 항상 개독교 막 그랬어요. 너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파트타임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평화의 교회에 와서 김기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정말 풀타임 교인으로 한번 이제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데요. 네. 저는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작년이죠, 9월 달까지 한 6차례에 걸쳐서 한 60여일이 넘는 기간을 북녘 땅 곳곳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제가 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북에 여행을 가리라고는 꿈엔들 생각 안 하고 2011년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히려 달나라로 여행 가는 게 저한테 더 낯설지 않은 그런 곳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곳,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있는 곳에는 저희 남편이 있죠. 남편 때문에 이제 제가 가게 된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남편 만난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평생을 음악을 공부하고 또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이라는 것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논문 쓰고 일기 쓰는 게 저 전부 글 쓰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같이 북녘 땅에 여행을 보내시고 또 글을 쓰게 하셔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제 글을 읽어주고, 또 우수문학도서라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그런 상도 받게 되고, 그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제가 뭐 노래를 부르러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음악에 대한 강연을 하러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북녘 동포들의 살아가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이거 엄청난 제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요, 2011년 10월에 저 북한 땅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우리 조국의 통일이랄지 그런 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녘 동포라고 하면은 북녘 동포에 대해서 저는 참 냉소적이고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아주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으며, 그들을 정말 제가 호적이 있다면 호적이라도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미운 우리 동포였고 미운 형제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땅에 여행을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의 자라온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조부께서는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저희 또 할아버지께서는 포항의 지역구를 드신 재현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쪽 정치인이셨죠. 그러면서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역시도 육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는 저 북녘 땅에 가서 무찌르자 공산당도 많이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세대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저희 다 반공교육 열심히 받고 살아왔죠. 그래서 뭐 반공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어떠한 공산주의에 대한 철학이 있어서 반공교육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제가 생각하는 반공교육은 무엇이냐면 무찌르자 공산당이었어요. 무찌르자 공산당이 누구냐? 무찌르자 우리 북한 동포였어요. 반공교육이 있건 무찌르자 북한 동포였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 저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여지는 북한의 모습들은 그저 정말 전쟁놀이나 일삼고, 로봇같이 일사불란하게 전쟁놀이나 일삼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종교적인 신념을 다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사랑해야지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제 10월에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제 남편과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인터넷을 막 서치를 하는데 북한 관광 모집이 이렇게 여행사에서 막 뜨는 거예요. 저희는 북한 관광을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60년 전부터 북한 관광을 가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우연히 눈에 띄었는데 미국에도 여러 여행사가 있는 거예요. 북한 관광을 모집하는 여행사가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더니 야, 북녘땅도 우리나라 반쪽 땅인데 한번 그곳에 우리 여행을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내키지가 않았죠. 거기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좀 위험하고 정말 거기 가려니 차라리 달나라 기다렸다 달나라 여행을 가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그래도 피가 통하는지 우리 미운 증오도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진짜 우리 북녘동포들에 대한 삶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마 그게 피는 못 속이는 건가 보죠. 우리 형제 나라니까 그래 한번 진짜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볼까? 그들은 얼마나 나와 다르고 그리고 나와 이질감의 골이 얼마나 깊게 패여 있는지 한번 가서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관광을 갑시다. 그리고 의외로요 북한 관광이요 맞춤 관광, 패키지 관광 그리고 또 북한은 그 자연이 아직 오염이 안 됐어요. 산도 좋은 산, 금강산, 백두산, 칠보산, 구월산 뭐 여러 가지 묘향산 많죠. 좋은 산들이 이 산만 구경하러 가는 관광 상품도 있고요. 내천만 강을 구경하러 가는 관광 상품도 있어요. 아직 북녘땅은요 4대강 개발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4대강 개발을 안 해가지고 강이 아직 깨끗해요. 그래서 산과 그런 자연을 보러 가는 관광 상품도 있을 뿐 아니라 북녘땅에 아주 기념비적인 그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 눈에도 보면 되게 아주 굉장해요.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구경하러 오는 그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관심의 대상인가 봐요. 그걸 구경하러 오는 관광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백두산에 가려면은 저기 그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그 국내선 비행기가 세계에서 2대밖에 안 남은 프로펠러 비행기 중에 한 대를 우리가 타고 이제 백두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소말리아에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메인터넌스가 안 돼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고 북녘땅에 있는 그 프로펠러 비행기만 잘 보관이 돼 그걸 잘 이제 메인터넌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참 재미있죠. 항공 애호가 동호회가 있어요. 유럽의 항공 애호가 동호회에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항공 애호가 동호회에서 오로지 그 비행기만을 타보러 오는 거예요. 그 상품이 1년 전에 다 매진이 된대요. 예약이 끝난대요. 그래서 그 한 대밖에 안 남은 그거를 타기 위해서 오는데 얼마나 참 웃겨요. 저희는 백두산에 가려고 남편이랑 참 거기 순환공항 평양에 딱 그 공항에 갔더니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는데 바퀴는 맨질맨질. 어머나 우리 저거 타고 꼭 백두산 가야 돼. 아이고 살아서 돌아는 올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100여 명 되는 외국 유럽 사람들이 막 뛰어오더니 원더풀 뷰티풀 막 난리가 났어요. 만지고 쓰다듬고 그 비행기를. 그러더니 우리 집안에 이거 가문의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어떤 것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거 타고 우리가 성한 몸으로 갔다 올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저걸 타고 가야만 할까?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봤는데 그 애호가 사람 동호회 항공 애호가 사람들은 와서 뷰티풀 원더풀 우리 집안의 영광이고 뭐나 쓰다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렇게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러한 상품의 매료가 돼서 간 거는 아니고요. 예, 뭐 이런 것 또한 북에서 우리 많은 관광단들을 끌어들이려고 막 이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겠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진짜 그런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저는 뭐 그래도 북에 간 것은 굳이 의미를 두자면 이들이 얼마나 나와 다르고 이질감의 골이 얼마나 깊게 피어 있을까, 그걸 보러 간 겁니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는요, 저희 남편이, 저기 파트타임 기독교인이라는 제 남편이요, 참 저기 지금은 참 점잖게 앉아 있는데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뭐냐면, 좋게 얘기하면은 아주 말을 솔직 담백하게 막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죠? 할 말은 해라. 그죠? 네, 할 말을 한 말은 자신 있게 용감하게 하는 거 좋은데, 또 목사님 그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하지 못할 말을 막 하라는 건 아니다. 이제 저희 남편은 막 두 번째가 더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막 막말 막 해요. 막말을 막 해요. 그런데 저런 남편을 혼자 북한 땅에 보내놨다가 그자가 북녘 땅에 발을 내디딘 후 아무도 그를 보니가 없었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뭐 또 제가 또 북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막 좋은 얘기를 하다가 붙잡혀가면 괜찮은데, 막말을 하다가 가면은 또 제가 또 그래도 남편이니 또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미국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이요 막말하다가 붙잡혔는데 어떻게 좀 구해주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따라 나가야겠다 해서 갔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의 막말 스토리 몇 개만, 아주 무궁무진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얘기할게요. 저희가 평양에서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곳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거기는 뭐냐면요, 북의 혁명 열사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거기 해설원 하시는 아가씨가, 이 혁명 열사 학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서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걸 듣고 있더니, 여기가 난파 공작원 자녀들 교육시키는 곳이구나. 여러분, 이거 막말 아닙니까? 제가 혁명 열사로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난파 공작원 자녀들 애들 다니는 학교 맞죠? 이렇게 물어보죠. 또 하나, 거기 동해 바다를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조그마한 전마선 배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 배를 보더니 우리 남편이, 조금만 찌그러진 저 배를 타고 그 많은 탈북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구만. 그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가 이제 북에 갔을 때 평양에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의 날이 돼서 며칠 후에 주일이 돼서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평양에 간다고 하니까, 북에 간다고 했더니 제 교회 친구들이, 북에 가면은 교회가 있다는데 꼭 그 교회 가봐. 그리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꼭 확인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나도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꼭 확인해보고 올게. 그리고 막 사명감을 갖고 그 봉숙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봉숙교회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평양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고, 그 누군가가,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이 봉숙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우리 민족의, 우리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면서 기도를 했겠지.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뭐 가짜교회 진짜교회 이걸 떠나서 콧물 막 흘리면서 제가 막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보듬어 안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여기 있었네요. 내 형제자매가 여기 있었네요. 제가 뭐 예수님인 양 그들을 정죄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갖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증오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들의 슬픔과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었네요. 나의 슬픔이었네요. 내 문제였네요. 제가 막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평양의 한복판에서 콧물을 흘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는 둘째치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막 여기저기 사진을 막 찍고 오더니 목사님을 딱 보더니, 목사님, 이 교회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단도직입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여러분, 진짜 교회, 가짜 교회는 꼭
제가 정말이지 진짜 교인지 가짜 교인지를 확인해 보러 가는 그 평양의 봉숙교회 한가운데서 맨날 제 남편이 너는 제발 그놈의 개독교 하지 말고 제대로 기독교가 되라. 내가 무슨 개독교야, 난 기독교야. 내가 얼마나 그래 내가 얼마나 저기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가짜 교인지 진짜 교인지를 알아보러 간 그 교회에서 제가 개독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바뀌는 그 모멘텀을 거기서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거기서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목사님께 물어보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랬던 것은 그런 얘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에요. 아까 여기가 난파 공작원들이 자녀들 다니는 학교죠? 했더니 그 해설원이 어이가 없는지 허허허 웃더니 선생님 난파 공작원이 뭡니까? 따라 해보시라요. 혁명열사 혁명열사 그리고 본인들도 어이가 없는지 막 웃어요. 뿐만 아니라 동해바다를 가면서 아유 저거를 타고 우리 북녘동포들이 이렇게 탈북을 많이 하는구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안내원들이 그거 받고 저는요 그런 얘기하면 따라오시라요. 그리고 데리고 가면 그 후에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더니 그런데 선생님 그 탈북자들은 남조선에 가서 잘 적응하고 삽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답변을 듣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목사님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연세가 좀 많으세요. 웃으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살아생전 북남이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날을 저는 죽기 전에 꼭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북이 얼마나 다른지 내가 가서 확인할까,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를 꼭 확인하고 말까. 그들은 정말 내가 증오할 만한 인간일 거야. 그러고 간 땅에서 발을 붙인 지 며칠이 안 돼서 어머나 아이들은 얼마나 나와 똑같은 내 형제 자매였던가 동질감만을 막 느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든지 유적지를 관광 갈 때든지 그 어느 하나 나와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밥을 먹을 때 김치를 먹으면요, 평양에서 김치를 먹으면 김치는 뭐니 해도 평안도 평양김치입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개성에 가면은 또 개성 사람들 김치는 뭐니 해도 개성김치야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또 그러죠. 아니에요. 김치는 뭐니 해도 전라도 김치예요. 내가 그래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김치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한 민족적인 정서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막 되는 거예요. 같은 동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적지,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고구려의 고주몽이 어떻다느니, 고려의 왕건이 어쩌다느니, 백제 신라가 어쩌다느니, 발해가 어쩌다느니, 제가 배웠던 선조들의 역사를 그들도 배우고 있고 제가 그 땅에 가서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인 거예요. 한 결의였던 거예요. 제가 그 어느 하나 나와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 게 없고, 그리고 인간사 그 어떤 얘기도 저는 통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 어떤 말도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인간사 희노애락에 그들도 슬퍼하고 눈물 짓고 기뻐하고, 부모들은 자식 교육 걱정하고, 저 같은 부인들은 오늘 저녁 때 우리 세대주 위해서 무슨 반찬을 뭐를 준비할까? 찬거리 준비 우리 걱정하죠.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다 똑같아요. 저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또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분단의 아픔을 그들 또한 양없게 짊어지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내 동포였던 거예요. 내 형제 자매였구나. 내 결애였구나. 내가 사랑했어야만 하는, 내가 사랑하여야만 하는 내 이웃이 여기에 있었구나. 제가 막 여행 다니면서 저는 그저 회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이 북녘 땅에 보내셨구나. 제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의무적이 됐던 어쨌든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냉랭한 기도였죠. 그리고 기도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요. 저 북녘 동포들, 북한 땅은 그저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위협의 대상이나 되고 왕따나 당하고 찌질이 궁상 가난하게 살고 저들 그렇게 살만해. 지네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갖고서는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교만하게 제가 마치 예수님이냐,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너 북에 저를 생각지도 못한 북녘 땅에 보내시면서 저를 회개를 시키시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던가, 제 신앙을 회개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 내가 이 북한 여행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그게 자꾸 마음에서 생기면서, 그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요한복음이죠.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 심령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그냥 대충 건성으로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제 심령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도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선을 도모하라고. 할 수 있으면 선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서로 화목해라. 원수 갚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다. 내 진노함에 맡겨라. 너희들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시면 마시게 해라. 그러할 때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겠다. 이런 말씀 제가 평소에요, 암기도 하지 않고 그냥 쓱 읽었던 그런 말씀.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저 화목을 도모해야지, 악을 선으로 행해야지. 뭐 그런 말씀, 내가 그동안 정말이지 이 북녘 내 호적에서 패버리고 싶은 이 밉디 미운 우리 북녘 동포들, 제가 저주를 했거든요. 정죄했거든요. 제가 회개를 했죠. 이들의 힘겨움이, 이들의 가난함이, 이들의 모든 문제점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손가락질이 그들에게 향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저 손가락질은 우리에게 향하는 손가락질이다.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야.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되는 우리 형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던 생각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과 활에는 칼과 활. 인간적으로 방법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분열과 증오와 전쟁밖에 더 납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사촌 동생들 중에서 북녘 땅에서 20년째 살아가고 있는 패밀리가 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2세 패밀리예요. 그들이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성경책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실천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이 믿는, 당신은 무슨 사랑으로 그렇게 좋고 좋은 곳을 다 뿌리치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과 고생을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시라요.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불협화 하나 일으키지 않고 하모니를 일으키면서 북녘 동포들과 살아갈 때 그곳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저는 그 동생의 집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남한에 갔더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죠. 통일은 대박,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 하셨죠. 통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뭐 38선을 허무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 저희들도 다 포함되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38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마음의 장벽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북녘 땅에 가서 북녘 동포들과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색안경을 벗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향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리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들의 아픔도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그들과 저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사랑이 회복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통일을 향하는 첫 길이지, 그러한 남과 북 동포들 마음속에, 우리 해외 동포들 마음속에 서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통일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천박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향하는 그런 통일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같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속물의 근성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북녘 땅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통일은 대박이에요. 저희가요, 북녘 땅이 다 돈으로 보여요. 뭐 항만, 철도, 도로, 뭐 상하수도, 뭐 할 것 없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 남쪽의 지하 자원의 22배에 해당하는 지하 자원은 다 있고,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좋은 지하 자원이란 지하 자원은 다 북녘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은 그 축복 다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통일이 엄청나, 제 눈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의 눈에도 엄청나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 리타이어 하신 분들 다 올라가셔야 돼요. 예,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한가하게 제 얘기 듣고 계실 시간이 없어요. 다 올라가서 그 북녘 동포들하고 으쌰으쌰 우리 막 이렇게 일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남쪽에 갔더니 비정규직 막 이런 말이 있어요. 비정규직 단어 다 없어져요. 명태 조태 단어 다 없어져요. 다 가서 일해야 돼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이 있는 걸 보여요. 중국이요? 중국 사람들 야갔죠. 북녘 땅에 좋은 땅들 막 다 사들이고 지금 눈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속된 말로만 하면 다 뒤집혔다.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요, 철도 놓고요, 뭐 도로 놓고, 뭐 좋다는 항구는 다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러시아대로요, 좋은 곳은 다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뭐 철도 놓고, 거기도 뭐 물류 차량들이 중국이고 러시아고 그 북녘 땅에 줄을 잇고 왔다 갔다 해요. 중국, 러시아에게 중요한 북녘 땅이 우리한테는 안 중요합니까? 엄청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북녘 동포들 골칫거리라 그러죠? 아닙니다. 축복거리예요. 야, 저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통일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남은 북에게 있어서, 북은 남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증오와 멸시와 서로 분열하고자 하는 그런 미운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로 정말 보듬어 안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한반도가 축복 덩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너무 속이 상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남쪽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요,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박이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축복거리죠. 그런데 통일을 얘기하면은 종북, 좌빨, 빨갱이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요, 막 우리 통일해야 합니다. 우리 평화로운 통일, 우리 함께, 우리 형제자매가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잠시 잠깐 끊어졌던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이제는 매듭짓고 70년 동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이제 같이 화해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종북, 좌빨, 저 별명이 엄청 많아요. 종북, 좌빨, 빨갱이, 뭐 좌빨 아줌마, 뭐 난리가 났어요. 저는 종북이 뭔지, 친북이 뭔지, 좌빨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 많이 변했어. 북녘 땅에 가기 전에 나 우리 북녘 동포들 증오하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봤다. 맞아. 그런데 내가 북녘 동포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 변했어. 진정한 형제 사랑이 뭔지,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언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평화적인 우리 민족의 통일을 영원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지난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어리석었던 내 신앙도 회개했어. 엄청난 변화야.
그래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분명 나 변했으니까 변화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종북이니 친북이고 자빨이고 빨갱이야? 그래 그럼 나 종북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인터넷 매체에 커다랗게 재미동파 아줌마 신은미 드디어 종북을 선언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비정상적이에요. 제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말합니다. 북부 남부 다 북부저고 남부저고 다 말해서 지금요 우리는 반쪽짜리 몸으로 서로 정상인 양 살아가고 있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고요. 정말 엄청난 이상하게 발전되어가는 이상하게 발전이 아니라 퇴보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북녘 땅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뭐 3대 세습하면서 뭐 나름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남쪽 어떻습니까? 역사 퇴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주주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인데요. 뭐, 용공 조작 사건, 뭐, 간첩 조작 사건, 빨갱이가 어쩌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예요. 제가 1960년대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간첩 조작 사건, 빨갱이, 뭐, 이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남과 북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남과 북의 이 분열되어 있던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달나라를 가고 뭐 무슨 뭐 이상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도 용공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빨갱이 그런 말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상하게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반쪽짜리 몸들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남쪽에 가니까 저는 남과 북의 분열도 문제지만 남남 갈등 엄청나요. 나와 다르면은 다 적이에요. 나와 틀리면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완전히 세포 분열하듯이 막 분열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 또한 남북의 분단에서 오는 아픔이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도 사랑하고 북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속상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같이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임할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 2013년 9월 달에는요 제가 그렇게 이제 사랑을 회복하고 보니까 북녘 땅에도 엄청난 가족을 형성했어요. 수양딸도 둘이나 되고 수양 조카도 있고 수양 동생도 있고 다 수양 관계를 맺고 왔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우리 수양딸이 저를 안내해줬다. 안내원이었죠. 안내원 아가씨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 9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양 엄마가 우리 딸이 어떤 집에서 어떤 남자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벌써 9개월이 됐다는데 몸은 괜찮은지 궁금해서 이산가족의 심정으로 우리 수양딸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엄청나게 흥분되어진 벅찬 마음으로 우리 수양딸을 만나러 갔어요. 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을 우리 수양딸 줄 선물, 우리 아기 이제 태어날 우리 손주죠. 손주 줄 젖병에 뭐에 뭐 유아용품을 몇 가방 트렁크를 사가지고 잠도 못 자고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 수양딸을 만나러 가서 만났어요. 수양딸을 향한 마음도 이럴진데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조국에 1000만 이산가족들이 살고 계십니다. 해외 동포 분들 중에서 이산가족 계시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갈라져 가지고 70년째 못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셨죠? 가물에 콩나듯 이벤트성 100명씩 이렇게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어느 세월에 1000만 이산가족이 다 만납니까? 우린 그거 보고 저도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어렵사리 만났으니까 그래도 만나게 해준 정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말이 안 됩니다. 잠깐 만나고 돌아서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이제는 그들은 압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처자식을 못 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순간 우리 민족의 야만성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하늘이 내려준 우리에게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막아놓고 지금 70년째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두 나라에 어떤 벌이 내려질지 저는
어떤 천벌이 내려질지 가슴이 철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선지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되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 선진국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른 야만 국가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돈 땅 파가지고 석유가 나오고 해서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갈라놓고 살아가는 우리 두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21세기입니다.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제도도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특권, 축복을 갈라놓고 버젓하게 있는 나라가 이 세계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야만성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유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무 비극적인 삶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이요, 분단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영원히 우리는 야만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가서 뼈저리게 느끼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초점을 두고 북녘 땅에서 본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라는 거에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질감의 골이 너무 깊게 패여서 말도 안 통하고 서로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면 정말 함께 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서 발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활 양식이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녘 동포든 북녘 동포든 우리 해외 동포든 우리는 정말이지 민족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과 북의 관계가 너무너무 경색되어 있어요. 이런 경색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제가 해외 동포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남쪽에 가서 느낀 것이, 그래, 이렇게 남과 북의 관계가 경색되어져 있을 때 이때 해외 동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해외 동포들, 저 같은 여러분들 해외 동포들이 그야말로 남해 가서는 북녘 땅의 소식을 전하고 북에 가서는 우리 남녘 동포들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오작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미 통일을 이룬 조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통일이 뭐 대단한 겁니까?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고, 그러면 그거 통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눈에 씌어져 있던 색안경도 벗기고 선입견도 벗기고 선입관도 없어지고 편견도 벗겨지면서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실질적인 통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도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말이 수다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요 느낀 것은 신앙적으로 느낀 것은요, 북녘 땅에서, 그래, 남과 북의 통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서,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선두에 서서 해결하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 인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사랑과 화평함의, 평화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화평함으로 사랑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엄청난 또 우리 한민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네. 네, 제가요 가서 우리 북녘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진들을 몇 장 찍어온 거를 빨리빨리 보면서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2013년 작년이죠, 9월달까지 최근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북한 하면은 지금 잘 보이시나요? 북한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자,
인민군 모택동 모자 쓰고 인민복을 입고 무섭게 삽과 괭이를 들고 일하러 가세 일적으로 서서 걸어다니는 북녘 동포의 모습들. 네, 저 북녘 땅 맞습니다. 저 아저씨 전형적인 북녘 인민공산당 아저씨 같은 모습이죠. 저런 아저씨들만 디글디글한 그런 우리 익숙해요 저런 모습. 그리고 전쟁놀이를 일삼는 나라기 때문에 온 전국은 다 군인들로 판칠 것이다. 맞아요. 군인도 맞아요. 여군도 많아요. 근데요 여자 군인들이요 그냥 간호병 이런 걸로 다니지 않고요. 북에서는 똑같이 저기 막 같이 포병으로 가가지고 총도 쏘고 뭐 훈련하고 한대요. 그리고요. 지금 저 군인 아이들이요. 예전에 고난의 행군 시절 얘기 들어보셨죠? 1990년대 후반 그때 많이 굶주리던 시절에 그때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군대 갈 나이가 되어가지고요.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제 눈에는 다 영양실조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키가 지원병으로 바뀌었어요. 그 지원병인데요. 지원할 수 있는 키가 150cm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145cm로 내렸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아이들이 제 눈에 3분의 2의 모습이 영양실조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쌀을 보내지 마라. 남쪽에는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보관료만 몇십 조, 저는 숫자에 어두운데 몇십 조가 든대, 몇 조가 든대요. 버리는 음식 쓰레기 값이 또 몇 조가 든대요. 그래도 북녘 땅에는 쌀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군대로 다 가. 저도 그래 그러겠다. 북녘 땅에 쌀 보내면 다 군대로 가니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군인 애들은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영양실조의 모습이 돼가지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 귀한 집 부모들의 자식들이에요. 군대가 쌀 가면 안 되니까 보내지 말아야지 했던 저를 제가 막 회개를 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많이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젊은 애들이 통일의 주역인데 나중에 통일되면 문제예요. 그 영양 상태 때문에도. 그리고 북한 하면은요, 저 조각 작품마저도 저렇게 살벌해요. 저 북녘의 조각 작품 맞습니다. 꼭 지금 쳐내려 올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있죠. 예. 저 북녘 동포 북한 모습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스컴이나 통해서 보는 북녘 땅도 북녘 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요 다른 북녘 땅의 모습입니다. 항상 어느 곳이든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좋은 밝은 모습도 있죠. 사람 가는 곳에. 지금부터는 제가 가서 본 우리 동포들의 우리야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그런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항공 스튜어디스의 모습입니다. 우리 딸들하고 같죠. 예. 그리고요, 저는 아까처럼 인민 모택동 모자 쓰고 인민복만 입고 다 거리를 횡진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요, 저렇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옷들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많이 띄는 것이 한복들을 즐겨 입는다는 거, 여자분들이. 예. 그리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나라에 무슨 꽃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꽃매대가 이렇게 저렇게 많고 사람들이 꽃이 저렴한가 봐요. 싼가 봐요. 꽃들을 많이 사들고 다니더라고요. 보세요. 저기는 물론 평양입니다. 평양이지만 우리의 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보면은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다정히 가고 햇빛이 쬐니까 햇빛을 가리고 다니고 그리고 요즘요 평양뿐 아니라 시골도요. 양산 쓰는 것이 유행이에요. 나도 양산들을 써요. 그것도 화려한 양산. 누가 더 화려한 양산을 쓰나 무슨 내기라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1960년대 70년대 초에 저희 부모님들 그 이모들 뭐 여자분들 고모들 할 것 없이 다 양산 쓰고 다니던 시절 그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요. 하다못해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모내기 하던 아줌마가요 모내기 하고 딱 나와서 양산을 딱 펼쳐요. 그것도 막 화려한 양산을 밑에는 꼬쟁이 바지 입고 양산 쓰고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양산을 쓰고요. 그리고 북에 가서 저것이 저 하얀 저울의 검정 스커트 저 우리 선조들의 여인들의 옷이죠. 저기 북녘의 여자 대학생들의 교복 중에 하나예요. 대학교 교복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예전에는 하얀 저울의 검정 스커트 보면은 유관순 누나밖에 생각한 게 없었는데 북녘 땅에 가니까 저렇게 젊은 아이들이 쫙 현대적인 머리에 현대적인 멋진 신발을 신고요. 하얀 저고리에 검정 스커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와 멋지다.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당해 보이고요. 예,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예. 아, 그리고 그 외에 또 저렇게 하얀색 백바지에 핀도 꽂고 이렇게 멋쟁이들, 멋들을 내고 가 보세요. 모자에다가 그냥 온 한 벌을 딱 맞췄지요. 멋쟁이들이 저렇게 많아요. 저 아가씨는 쌍꺼풀 수술한 아가씨예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예, 북녘땅에도 지금 여성들이 쌍꺼풀 수술을 좀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미를 추구하는 거는 그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저희가 외국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가니까 손을 흔들면서 헬로 하는 거예요. 북에서도 지금 영어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요. 그래서 보세요. 영어 가르치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랑 우리 교실이랑 똑같이 우리 어렸을 때 영어 배웠던 학교 교실이랑 똑같죠. 저 위에 사진만 달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는 저게 박정희 대통령 사진 붙어 있었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는 함경북도 낮은 선봉의 조그마한 시골 학교예요. 아이들이 운동장을 바라보고 쪼로록 앉아 있는데 귀여워서 찍었는데 가방을 보세요. 가방에 요즘 북녘땅에 아이들 사이에 저렇게 미키 미니, 도날드 덕, 디즈니 캐릭터 그거가 새겨져 있는 책가방, 모자, 필통 이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다 저 그림이 도날드 덕, 뭐 미키 이런 가방 다 메고 있어요. 예? 이 사진은 왜 찍었냐면 아이가 걸어가는데 눈빛이 너무나 강인한 저 눈빛. 제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찍었는데 뭔가 아주 응시하면서 가죠. 그리고 지금 평양뿐 아니라 또 함경도 뭐 황해도 할 것 없이 공터가 있으면은 아이들 사이에 저렇게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브레이드 타는 게 유행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우리 남쪽의 아이들과 우리 여기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죠. 이 애가 제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 그랬더니 넷 하고 차렷하고 있는 자세인데요. 그 티셔츠예요. 저는요 북녘땅을 60여일을 넘는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단 한 명도 한글이 쓰여 있는 티셔츠 입은 아이들 못 봤어요. 다 영어 글씨 써 있고요. 영어 그림 캐릭터 만화 캐릭터 그려져 있고요. 하다못해 I love Jesus라고 써 있는 티셔츠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봤어요. 예, 저렇게 유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 사용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어린아이도 지금 문자를 확인하고 가는 모습이에요. 작년에 2013년도에 갔을 때 벌써 이미 아이퍼드라 그러지 아이패드 자체 생산하는 삼지연표, 아리랑표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게 이제 출시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라 그러죠.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었고요. 대학생 교복 중에 또 다른 하나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조선 옷도 있고 저렇게 현대복도 있어요. 얘네들은요. 제가 왜 찍었냐면은 저랑 이제 저를 안내해줬던 남자 안내원이에요. 근데 그 남자 안내원과 제가 수양 이모, 수양 조카 관계가 됐어요. 저보고 막내 이모 나이랑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조카 하자 그래가지고 저를 이모 보러요. 근데 그 방현수라는 남자 안내원이 이모 쟤네 보시라요. 왜? 쟤네들 날라리야요. 그래요. 그래서 왜 날라리야? 그랬더니 이모 이제 두 번째 있는 학생 보시라요. 윗도리를 자석없이 치마 안에 넣어야 되는데 휙 풀어헤쳐시오. 그리고 스타킹을 보시라요. 스타킹을 좀 이렇게 알록달록한 막 무늬 있는 스타킹을 신었어요. 이모 저런 스타킹은요 날라리들이나 신는 스타킹이야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딜 가나 저렇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공손해요. 어른을 만나면 저렇게 이렇게 저희 남쪽에 가면은 왜 백화점에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것처럼 어딜 가나 다 그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공손하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면은 금세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침성 있게 그렇게 참 공손합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북녘땅에서는요 저 신혼 부부 같죠. 연인인지 신혼 부부인지 모르겠지만 출근 시간에는요 아까처럼 인민 괴뢰 모자에다가 인민복을 입고 삽과 갱이를 들고 남자와 여자가 5m 간격으로 벌어져서 앞만 보고 일하러 가세요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다정하게 젊은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또 이 부부는 뒷모습을 봤을 때 좀 그래도 꽤 사른 부부예요. 꽤 사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손깍지를 끼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제가 부러워서 찍은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저렇게 하고 걸어가 본 적 없어요. 근데 북녘땅에 갔더니 저렇게 하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에 갔더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롤러브레이드 가르쳐주는 거, 롤러스케이트. 보기 좋죠. 예.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북에서도 5월과 10월에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리고 결혼식장은 저렇게 피로연을 할 수 있게 식당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5월 달에 갔더니 결혼식 준비를 저렇게 바쁩니다. 근데 어딜 가나 결혼한 부부들이 많이 보였어요.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도. 저 결혼을 끝마친 신랑 신부가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정도 하지 신랑이 가더니 많이 힘들었디? 그리고 막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너무 보기가 좋고 부러웠어. 저것도 또 부러워서 찍은 거고요. 예. 그리고 북에서는 결혼식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혁명 열사능이래요. 우리로 말하면은 현충원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아름답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선열들에게 묵념하러 처음 맨 결혼이 끝나면 바로 간대요. 그래서 여기 결혼들 다 하셔본 분들인데 결혼 후에 현충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결혼하자마자 뭐라 그러죠 거기? 국립묘지 다녀오신 분 계세요? 갈 거야? 예, 이제 가실 분이 예, 계시네요. 가니까 여기는 사리원인데 이렇게 결혼들을 많이 했는데 저 때가 언제냐면요. 2013 언제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2012년 5월인데요. 저 때가 언제냐 하면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 후 5개월 후에 간 거예요. 6개월 후에 갔는데요. 제가 갈 때 어떤 얘기를 듣고 갔냐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매체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 후 3년간은 어떤 연회도 어떤 결혼식도 금한다. 거기 다 3년상 치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제가 뉴스를 듣고 갔어요. 그랬는데 뭐 그러기는커녕 막 여기저기서 결혼식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평양의 지하철. 평양도 출퇴근 시간은 저렇게 만 원이에요. 10,000원이고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 손을 잡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저 뒤에 빌딩이 보이죠. 평양인데 여기 대동강이에요. 저 안경 쓴 여자는 보지 마시고요. 저 뒤에 빌딩을 보세요. 지금 북에서는요 건축붐이 엄청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순서별로 평양이 지금 엄청 이제 막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멋진 고층 건물들, 저게 다 아파트 살림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재건축 아파트들이에요. 많이 지어져 있고 고급 레스토랑, 고급 뭐 백화점 이런 게 엄청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또 함경도에 갔더니 함흥도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마다 다 잔디밭을 깔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유럽에서 공부를 해서 그 유럽에서 본 그 눈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 조형 그 환경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거리마다 이렇게 잔디밭도 잘 갖고 놓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저렇게 낚시를 좋아해서 물만 보면 저렇게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평양의 모란본 공원을 지나가는데 우리 민족의 정서죠. DNA가 통하죠. 지나가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이리 와서 뭐 대동강 맥주 한 잔 드시고 가시라요. 오리 불고기 한 점 드시고 가시라요. 진화를 그냥 못 가요. 와서 드시고 가시라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무슨 휴일이었어요. 휴일날 갔더니 가족별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소별로 와가지고 저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피크닉을 즐겼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 하얀 셔츠 입은 총각이 이리 와서 대동강 맥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또 머뭇머뭇거렸죠. 왜냐하면 북에 가면 맨 구어가 철천지 미제 원수를 짓밟아 뭉개고 막 이런 그런 구어가 많은데
제가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또 그나마 미국에서 남한 출신이 미국에서 살면서 왔다 그러면은 무슨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지 않을까 싶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여자 안내원이 이분들은 재미동포십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뛰쳐오면서 아유 먼 길 오셨네요. 그럼 더더욱 맥주 한 잔 드시고 목 축이고 가시라요. 그리고 막 따라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미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 가운데 갈색 옷을 입은 분이 하얀 티셔츠 입은 사람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오더니 Are you from America? I can speak English 막 이래요. 저는 I can speak 그러더니 그 옆에서 오리고기 불고기를 제일 많이 구워 먹어요. 북에서는 오리 불고기 굽고 있던 부인이 허허허 우리 남편 인민대학 식당에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영어 정말 잘합니다. 그렇디요. 이러면서 막 또 부인은 또 오리고기 구우면서 웃고 계시고. 우리의 민족의 DNA 통하는 거 보시죠? 어딜 가나 춤추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예, 요 장면은 제가 2011년 10월에 첫 북에를 가서 3일째 되던 날 금강산을 갔습니다. 금강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런 그 북의 동포들이 북 동포들이 이렇게 소풍을 나왔더라고요. 소풍을 나왔는데 보기가 참 좋아요.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즐겁게 소풍을 하길래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한 거예요. 했더니 알겠다 그러고 같이 사진을 찍어줬는데요. 저때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남북의 우리 어린아이들아, 너네들은 절대로 총뿌리를 서로 겨누지 말고 정말 사랑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아름다운 노래만을 부르고 사는 그런 평화로운 조국의 통일을 맞이하는 그런 땅에서 살아라.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났던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북에 가서 사진을 찍자 그러면 다들 일 없습니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진도 찍기 싫어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진기만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어도 사진 찍으시렵니까? 그리고 탁 얼굴을 저렇게 저는 이거 사진 찍자 그러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지작거리는데 저렇게 사진 찍으시렵니까? 이러고 이렇게 봐주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아기가 이뻐서 내가 이렇게 다가가서 아기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안아보시라요. 그렇게 벌떡 일어나주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참, 요 아이가 정말 명랑하고 까불이고 아주 발랄하고 재미나게 놀아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저기 잘 안 보이는데요. 바지에는 아디다스라고 써 있고요. 모자에는 나이키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가 아까 우리 남편이 그 시한폭탄 발사했던 그 봉숙교회입니다. 봉숙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그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제 조카 아까 방현수 이모 제 날라리야요 했던 그런 안내원 방현수 조카예요. 예, 제가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리와여대 성악과 나온 걸 아시고 리와여대 성악과 나오셨지요? 특송 하나 불러주시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찾아서 반주자를 줬더니 반주자가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탁 치고 또 성가대 대원들이 같이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따라 부르고, 그리고 가짜 교인인지 진짜 교인인지 알아보러 간 교회인데 다들 제가 저 높은 곳을 부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니까 그 성도들도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방현수 조카예요. 나이스하고 자상하고 착하고 순박해요. 우리 미국 친구들, 좀 나이가 있는 미국 친구들과 또 한번 여행을 갔거든요. 그 친구들 손을 잡고 정말 밤낮으로 자상하게 재미난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죠. 우리 방윤수 조카는 자기의 꿈이 여행객이 한번 돼보고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쓰고 있던 골프 모자를, 타이틀리스트 골프 모자를 씌워주고, 그리고 메고 갔던 가방을 이렇게 메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현수가 저를 탁 쳐다보면서 이모 나 여행객 같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멋지다, 여행객 같다. 우리의 아들들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딸이 제 수양 딸이에요. 여자 안내 설경이. 지금은 아기 등남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9개월이었는데 등남해가지고 아주 지금 이제 조선국제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관광을 갔는데 그 여행사 일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있어요. 예, 우리 수양딸 설경이었고요. 이 비행기를 타고 지금 백두산을 가는 겁니다. 백두산을 갔습니다. 백두산 삼지연에 도착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적지를 구경했지요. 거기는 그 완전히 항일 빨치산 항일 유격대들의 그 성지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설해주는 해설원들도 저렇게 항일 유격대 옷을 입고 해설을 해줍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한경북도 나진선봉에 갔을 텐데요. 예, 가운데서 찍은 분이 우리를 운전해줬던 운전수 아저씨예요. 군대에서 포병 군관 출신이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군대를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는 계속 운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 가운데 계시는 아저씨하고 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민군과 국군이 시간만 나면 내가 더 힘들게 군대 생활했어. 아니야, 내가 부산에서 얼마나 호된 훈련을 받았는데, 말도 마시라. 나는 백두산에 그 추운 데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인민군과 국군이 그렇게 자기 군대 생활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 너무 웃으니까 눈물 흘렸다.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들이 적의 관계입니까? 그죠? 적의 관계가 아니죠. 저 아저씨 너무너무 선량해요. 눈빛이 잘 안 보이는데요. 눈빛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선한 사슴 눈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아저씨 이름은 잘 모르겠고 맨날 사슴 아저씨 이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저 사진 이름 하야 사슴과 승냥이의 사진입니다. 승냥이는 누군지 아시겠죠? 저기 네. 그리고 나진선봉에 가면은요, 거기 그 여행 프로그램 패키지 속에 하루 동안 노동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 현장 체험 학습을 하러 가가지고 지금 소쟁기도 끌고 염소젖도 짜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뭐 채소도 따고 막 그런 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남편 안 보이죠.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잤어요. 저가 그냥 그 남편 목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양에 있는 해운 이탈리안 피자 레스토랑이에요. 예. 그리고 펩시콜라도 있어요. 그리고 장마당에 가면요, 장마당에 가면 없는 거 없어요. 우리 남녘에 쿠쿠 밥솥까지 들어와 있고요. 뭐 제가 지나갔더니 여기 기능성 주름 없어지는 화장품 있습니다. 막 불러요. 제가 또 눈에 주름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여기 주름 피워주는 기능성 화장품 나왔습니다. 막 불러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랑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저기 펩시콜라도 뒤에 보면은 한문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피자 셰프들이 1년 동안 밀라노에 가서 피자 굽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꼭 이태리에서 직접 먹는 피자 맛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딸과 찍은 사진이고요. 요 장면이요. 제가 첫 북녘 땅에 발을 내디디고 2시간 만에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수양딸 설경, 지금 우리 수양딸이 됐죠. 설경이와 제가 저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가 통하는 한 결의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금세 말 몇 마디만 나누면 저렇게 정을 통할래 안 통할 수가 없게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제가 남쪽에 갔을 때, 남쪽에서 제가 강연을 좀 몇 번 다녔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우리 수양딸과 저의 그 사진을 요 사진을 책에서 보고 유명하신 김성건 화백이라는 화백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서울에 갔더니.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다 잘 걸어놓고 있는데, 이 장면은 2013년 8월에 제가 우리 수양딸 만나러 갔다 그랬죠. 수양딸 만나러 막 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벅차서 딱 평양을
평양에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거기 게이트 앞에 앉아 있는데 북한 주민 부부가 막 오더니 옆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 보더니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예, 저 평양에 있는 우리 수양딸 보러 가요. 그랬더니 어머나 북은요 통일 너도 나도 남녘 출신의 뭐 남쪽 동포예요 하면은 벌써 눈물부터 글썽이고 손부터 확 잡아요. 아이고 우리 동포시군요. 아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통일을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통일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남쪽에 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요즘 통일 얘기 잘못했다가는 종북 잡발 얘기 듣는데 북에 갔더니요 칠보산 골짜기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게 생기신 일자 무식같이 생긴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가 남녘 출신의 재미동포되니까 아이고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리고요 남쪽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름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6.15 14선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막 그런 유숙한 얘기를 해요. 그때는요 곧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양의 기득권층 사람들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산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남녀노소 막론하고 통일을 원하는구나. 그들이 말하는 통일이 적화 통일이요? 아닙니다.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이고요. 저렇게 저는요 북에 누가 여행을 가나 했더니 아니 저렇게 많은 외국 사람들은 60년 전부터 저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저희만 그런데 다 어느 나라 세계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데 남쪽 국적자만 제외합니다. 참 슬픈 얘기죠. 우리의 땅인데 남녘 동포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우리 땅인데 남쪽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가요. 철천지 원수 미제 미국 사람들도 다 여행 가잖아요. 근데 남쪽 사람들만 못 가요. 영주권 이상은 다 갑니다. 예. 네, 여기 모란 상점이 우리 수양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점이에요. 근데 저 속에 이제 제가 미역하고 고기 좀 사갖고 가가지고 미리 좀 끓여주고 올라오고 미역국을 들어갔는데 저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시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신은미를 치시면 그 북녘 땅에서 찍어온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저 안에 모습도 있고요. 우리 수양딸 설경이를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 수양딸을 만나서 지금 사온 선물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수양딸은 제가 보기에 15평 내지 17평 정도 되는 2칸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한 40-50년 된 아파트래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그랬는데 2칸짜리 아파트는 방 2개, 화장실, 부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3칸짜리로 옮겨준대요. 그래서 예예예, 넌 다음 달이면 해산달인데 빨리 옮겨달라고 신청해. 그랬더니 우리 똑순이 수양딸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재건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건축 아파트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되면은 1순위가 이렇게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1순위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쟤는 우리 수양딸은 1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건축 아까 높은 빌딩 보셨죠? 거기는 최소한 4칸짜리 아파트부터 시작이래요. 한국의 아파트에 비하면은 한 60-70평 정도 되는 아파트래요. 그러니 뭐 저 같아도 뭐 길을 쓰고 기다렸다가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죠. 그래서 그래 얘 기다렸다가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 그리고 2순위가 그 노동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부러졌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들어가게 한대요. 3순위는 또 이제 그 건축을 하면서 많은 뭐라 그러죠? 공원을 세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좋은 아파트는 다 그 높은 사람들만 들어가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앞에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이 우리 수양딸의 수양 사위예요. 예, 남편이에요. 예.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가 또 만나자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수양딸이 영어를 전공했거든요.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영어과 안내원을 했는데 저한테 어머니 빨리 그 미국과 관계가 좋아져서 저도 우리 어머니 사시는 미국도 한번 가봐야지요. 그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는 그 어디죠? 무슨 산이었죠? 산 근처? 정방산의 그 평양 근처에
정방산에 있는 성불사라는 곳이에요. 성불사, 여러분 그 성불사 우리 가곡 알죠? 예, 성불사 깊은 밤에 울리는 풍경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서 나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이런 가곡 있죠. 그 가곡이 나온 성불사예요. 그래서 제가 성불사라는 얘기에 어머나 여기 성불사? 성불사 깊은 밤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다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나 홍남파가 작곡을 했는데 홍남파가 친일 작곡가지? 왜냐하면은요 북녘 땅에서는 우리는 친일의 뭐죠? 항일의 죄송합니다. 항일의 역사를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이렇게 벽보에 항일의 정신으로 일떠서자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북에 가면은요, 저기 어디죠? 흥남 비료 공장에 갔는데도요, 항일의 정신으로 일떠나자. 지금도 항일의 정신을 애들이 그래. 우리는 항일의 정신을 배우면서 역사를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이런 그런 항일 정신을 그냥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나라에서 제가 친일 작곡가의 노래를 성불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마나.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지. 나 괜찮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스님이 갑자기 막 뛰어오시면서 선생님 그 노래를 아시나요? 저랑 함께 부르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머나 큰일 났다 했는데 그래가지고요. 스님하고 성불사를 2절까지 불렀어요. 저는 1절만 간신히 기억을 했는데 스님은 2절까지 뭐 땡그렁 막 이러면서 너무나 잘 부르시는 멋쟁이 스님 신발 보십시오. 북은요 참 어린애들도 그렇고요 시골에서 모내기 하던 아줌마도요 모내기 하고 나와서 이런 하이를 신고 이렇게 양산을 쓰고 걸어가 그 정도로 신발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요 우리 남쪽이나 미국보다 더 자유로워요. 그런 신발 의사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없나 봐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막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같은 애도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막 이렇게 막 삐뚤삐뚤 걸어다니는 모습. 시골에서 그 돌길의 길도 너무 안 좋거든요. 거기서 신고 가는 모습을 정말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스님마저도 저렇게 패셔너블한 신발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색깔 정말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저 색깔을 신으셨어요. 예, 거기 정방산 근처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데 제 어렸을 때처럼 매미 잡고 잠자리 잡고 막 너무나게 재미있게 놀아서 제가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우리 같이 사진 찍자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사진 찍자니까 쑥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저기가 여러분 백두산 천지입니다. 우리의 땅을 밟고 중국으로 해석한 천지가 아니라 우리의 땅을 밟고 가서 바라본 백두산 천지의 모습인데요. 백두산 천지를 1년에 30일밖에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천지의 모습을 개인 천지의 모습을 보면 럭키한 사람이래요. 제가 럭키한 거죠. 예, 그래서 봤는데요. 백두산 천지 모습은요. 그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도 그 어떤 성능 좋은 사진기로도 실제 가서 보여지는 그 멋지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그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엄청 신비롭고 정말 웅장하고 하니까 막 거룩한 마음까지 생겨요. 막 마음이 이렇게 거룩해져요. 그 앞에 서면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조국 통일 만세! 만세 제 남편과 막 외쳤어요. 그 앞에 서니까 조국 통일 만세가 막 울려 나왔는데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땅, 우리의 이 산을 남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도 와서 자유롭게 이 백두산 천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막 조국 통일 만세가 막 저절로 나왔어요. 예, 우리 첫째 수양 딸은 이제 아기를 낳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고
저를 부축해 가고 있는 딸이 둘째 수양 딸이에요. 예, 저를 제가 힘들어하니까 부축해서 저 천지를 보러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같이 찍은 사람들이 조선국제여행사 다른 관광객들을 안내해 갖고 온 안내원들입니다. 저기에는 영어과 안내원도 있고요, 또 스페니쉬를 하는 그 에스파냐어를 하는 안내원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 안내원은 영어과 안내원입니다. 다른 이제 외국 분들을 관광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여기는 칠보산으로 갈 때 함경도에 있는 칠보산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시골 마을인데요. 길주 명천 아시죠? 지금 길주 명천을 지금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길주 명천에 살고 있는 안악들이 우리 부인들이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참 단정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비록 참 열악해요. 교통도 너무너무 안 좋고 그냥 차를 타고 가면 이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길이 좁고 하니까 보면은 참 힘겹게 삽니다. 시골에 가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참 단정하게들 하고 다녀요. 예, 여기는 길주 명천. 네, 그 시골길에도 젊은 부부가 예쁜 딸을 예쁘게 옷을 입혀서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희망이 보였죠. 예, 우리 아줌마 비록 손은 빼빼 말랐지만 아줌마 모양 냈죠. 모자 탁 쓰고, 예, 옆에는 양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시골길이에요. 주요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저 소달구지가. 그렇게 교통이 시골에는요, 일단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은 데다가 트랜스포테이션이 정말 보면은 그 교통이 수단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가끔 이렇게 버스들이 지나다녀요. 주민들을 싣고. 근데 막 정말 몇십 년 전에 폐차하고도 남직한 그런 차들이 지나다니고 다 찌그러져 가는 트럭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태워주고, 또 저는요, 목탄차도 봤어요. 목탄차도 봤고,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소달구지가 주요 그 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요즘 많이 관광을 장려하고 요즘 많이 그 환경을 보호하면서 저렇게 쓰레기통이 시골에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쓰레기통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저 트랜스포테이션 그래도 그나마 좀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예, 저 트럭을 타고 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저들도 비록 찌그러진 트럭을 타고 가면서도 저희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네, 여기가 칠보산 전망대인데요. 제가 그 칠보산이요, 저는 엄청 또 크고 마치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금강산을 이렇게 믹스시켜 놓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엄청난 멋있어요. 거대해요. 칠보산도. 외칠보, 내칠보, 해칠보로 나눠져 있는데 하루에 다 못 보죠. 며칠을 걸려야지 그 산을 다 구경할 수 있는데 지금 해칠보는 이렇게 해안을 끼고 있어요. 해칠보를 가다가 보니까 그 동해바다에서 저렇게 청진에서 온 아가씨들이 기업소에서 단체로 해수욕을 왔대요. 얼마나 멋쟁이에요. 예쁘죠? 우리의 발랄한 젊은 우리 처녀들의 모습이죠. 아가씨들의 모습이죠. 선글라스도 끼고, 예, 청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데니까 우리 젊은 애들 많이 하는 V 뭐 이런 것도 타고 예, 발랄하고, 그리고 또 어딜 가나 또 저렇게 춤추고 노래 불러요. 그래서 저도 같이 춤추고 노래 불렀죠. 예. 저 가운데 있는 사람 혹시 생각나세요? 유도 선수인데 개순이에요. 19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을 때 개순이 선수, 유도 선수죠. 개순이가 일본의 대선수, 개순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대선수 다무라 료코 선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챔피언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개순이가 16살이었어요. 예, 그 16살 미소녀가 나와가지고 그 일본의 대선수를 물리쳐가지고 그때 당시 아틀란타 올림픽 할 때 우리 여기 해외 동포분들도 많이 응원들 하시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평양에 있는 엄청난 부지에 민속공원을 꾸려놨어요. 그 민속공원에는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삼천리 금속 팔도 강산에 있는 모든 유명한 기념비적인 그 건축물 유적지들을 다 실제 크기 또는 조금 작게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꾸려놓은 곳이에요. 저기가 뭐냐면은요, 백제궁이에요. 발해궁이에요. 제가 북에 가서 또 마음이 이렇게 흥분됐던 것이, 남쪽에서는 많이 잊고 살았는데 발해 건축물이랄지 발해 그 유적지들이 있다는 거. 제가 개심사라는 절도 가보고, 이렇게 발해궁을 실제 크기로 해놨어요.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요. 가까이서 가 보면은 정말 크게 해놨어요. 발해궁뿐 아니라 조선궁, 조선궁 또 고구려 시대 궁 다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민속관도 해놨어요. 민속관은요, 충청도집, 전라도집, 경상도집, 제주도집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방까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민속 음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엄청난 대제 꾸려놨는데, 저기가 거북선도 보이시죠? 거북선도 실제 크기로 해놓은 거고요. 황룡사 구층탑이에요. 황룡사 구층탑을 실제 크기로 해놨는데요. 지금 사람이 지금 콩알만하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거든요. 황룡사 구층탑이 저렇게 큰지 몰랐어요. 뿐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민속공원에도 또 저렇게 또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 장소로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래서 저기 이제 평양 근교의 엄청난 부지에다가 참 볼만해요.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 이렇게 수학여행도 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평양에 거리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수 아파트예요. 그래서 교수 아파트를 지금 이제 거진 다 지었는데, 위의 모습은 책을 펼쳐놓은 것 같은 형상을 띠는 그런 모습으로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원 아파트를 지어놓고요. 저기 아까 보이는 그 건물들이 다 우리 설경이가 재건축되면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평양에는 차들이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택시들도 많이 생겼고요. 포드 차도 눈에 많이 띄고요. 아우디 차도 있고요. 유럽 차. 그래도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차는 북한에서 자체 생산하는 평화 자동차에서 자체 생산하는 자동차인데, 주로 이름이 뻐꾸기, 준마, 삼천리, 꾀꼬리, 휘바람 이런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좀 웃음이 났는데 자꾸 보니까 이렇게 정겹더라고요. 뻐꾸기, 휘바람, 삼천리 이러면서 준마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택시들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차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이번에 2013년도에 갔을 때는 이렇게 주유소도 많이 눈에 띄어요. 많이 띄고, 또 이렇게 지금 평양의 거리입니다. 평양의 거리예요. 요 아파트는 예술인들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대낮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당연히 없죠. 대낮에 다 일하러 갔죠. 저같이 백수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걸어 다니지 다들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평양이나 크기는 같은데 인구는 서울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평양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거리가 한적해요. 그리고 저렇게 고급 빌딩들이 많이 생겼고요. 사우나실, 음식점, 명품 백화점, 저기 보면은요, 수영장도 있고요, 마사지 하는 실도 있고요, 엄청나게 대리석으로 잘 해놨어요. 화장실이에요. 그 안에 화장실도 아주 어딜 내놔도 손색 없이 잘 해놨고요. 메뉴판입니다. 저희가 간 곳이 해당화관이라는 곳과, 여기가 지금 해당화관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해당화관 건너편에 있는 해맞이 식당이라는 곳에 또 위층에 가면은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 아래층에 빵집이고요. 지금 다 대낮이라 좀 한가해요. 가서 지금 고급 빵과 지금 비엔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서민들이 먹는 찐빵, 서민들이 먹는 이런 이렇게 매대도 많이 있어요. 찐빵이라고 써 있죠. 저 아주 저렴해요. 저거는 그저 돈 내고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렇게 복권도 있어요.
체육 추첨해 있죠. 사람들 줄 서 있죠.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액정 텔레비전 2대, 세탁기 1대, 자전거 1대, 선풍기 1대 막 이렇게 막 쫙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면 저걸 타가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두근두근 마음을 떨면서 지금 복권이 당첨됐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에 지금 아주 고급 맥주집이 많이 생겼어요. 무슨 맥주집이 뭐냐면요. 흔히 우리가 아는 생맥주집 같은. 근데 북에서는 가스 맥주집이라고 불러요. 생맥주를 가스 맥주라고 해가지고 자체 생산하는 맥주인 거예요. 그 가게마다 자체 상점마다 자체 맥주를 생산하는데 뭐 종류가 뭐 7 종류도 있고 엄청나게 맛있는 맥주들을 많이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그 가게마다. 그래서 맥주의 본고장 독일 사람들도 와가지고 야 엄청나게 가스 맥주 맛있다 막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참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끼리 와서도 북이 달라져 가고 있죠. 여자들끼리 와서도 저렇게 맥주를 착 비우고 있어. 아줌마 좀 취했죠. 예, 자 보세요. 취한 아줌마도 이렇게 있고 맥주를 여자들끼리 와서 이렇게 마시는 모습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고급 술집인데 이렇게 고급 맥주집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고급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은 뭐 기득권층, 당 간부들이 있을 것 같죠. 저기 가면은 당 간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당 간부들은 북의 당 간부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까 같이 인민복 입고요. 머리는 올백을 해서 바짝 깎고요. 얼굴은 시꺼먼 짝짝 해가지고 딱 보면 당 간부 느끼는 돈이 하나도 없게 생긴 사람들. 그런데 가끔 저렇게 고급 음식점이나 고급 술집에 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라 얻어 먹는 거예요.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모습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까 보셨죠? 얼굴 허옇고 막 액세서리 끼고 또 남자분들도 인민복 안 입고 이렇게 평범한 그냥 보통 양복이나 그런 옷을 입고 온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당 간부들이 이렇게 가끔 먹는 거는 다 와이로로 대접받는 거고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보면은 막 저희랑 똑같은 모습에 아주 얼굴도 허여멀겋고요. 아주 다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그런 분들이 앉아서 그 비싼 음식점에 와가지고요. 음식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해요. 그게 다 그 구매력을 갖춘 시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다들 상업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 거기 장마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도매상 하는 사람들, 그거를 소매상으로 넘기는 사람들, 뭐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만지고요. 또 그 보면은 공항에 가면은요, 그 쿠웨이트행 이런 비행기가 있어요. 쿠웨이트행 비행기에는 남자들이 줄을 쫙 서서 꽉꽉 타고 가요. 그 사람들이 근로 노동자들이에요. 중동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뭐 개성에서 뭐 60불 100불 주고 100불 받고 일했다 그러죠. 최소한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백 달러를 받고 중동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0단위 2000단위로 돈을 받는데요. 그리고 실력 하여튼 뭐 많이 받는 사람 엔지니어들은 뭐 수천 달러에 달하는 돈도 받는데요. 근데 그게 공항에 가보면은 그 쿠웨이트행 비행기가 전세 비행기가 막 뜨는데 거기 다 근로 노동자들 우리 예전에 중동에 일하러 많이 갔죠. 남쪽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또 사용하기도 하고 저희 남편이 시간이 됐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왔더니 북에 갔다가 한국에 왔더니 통일부에서 다큐멘터리를 좀 촬영하자 그래서 지금 남쪽에 통일부에서 지금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아까 사진 설명드렸죠. 김성근 화백께서 선물해 주신 그 사진. 이 장면은 제가 이제 또 2013년 9월에 북에 갈 때 그때는 베이징을 통해서 가지 않고 선양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 선양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북에서 제가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강냉이 국수. 북한 사람들은 강냉이를 너무 먹어서 강냉이 국수 쳐다도 안 보는데 저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강냉이 국수 저거 수입하면 아마 대박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강냉이 국수가요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하면서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서 메뉴판에 강냉이 국수가 있으면 저렴하지요. 맛있죠. 항상 강냉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보를 가다 보면은 저렇게 우리 아줌마 분들께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 보면은 춤추시는 춤을 되게 좋아해요. 북녘 동포들. 우리도 좋아하죠. 춤 노래 다 좋아하지만 보면은 그냥 끼리끼리 나와서 저렇게 춤을 춰요. 예, 춤을 추고 장구도 치고 예, 지금 이제 밤에 산책 가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대동강변으로 산책을 가는 길이에요. 지금 밤이니까 불이 없으니까 지금 깜깜하죠. 가다 보니까 저렇게 당창건을 한 무슨 뭐 역사적인 건물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밤이라서 잘 안 보여요. 불이 별로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밤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빙수도 사 먹고 예, 밤의 거리입니다. 밤의 지하도 풍경이에요. 예, 대동강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지금 찍는데 우리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저희 남편 사진에 걸린 거죠. 예, 데이트하는 모습. 예, 밤거리입니다. 이분들은 해외 동포 이산 가족들이에요. 남쪽의 이산 가족들은 가물에 콩나듯 가서 만나는데요. 해외 동포 이산 가족분들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제가 갔을 때 6번 갔는데 호텔마다 항상 제가 갔을 때 해외 동포 이산 가족분들이 많이 가족들을 만나러 와 있었어요. 미국뿐 아니라 뭐 스웨덴에서도 오시고 독일에서도 오시고 각 나라에서 오셨는데요. 그분들은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함께 지내면서 밥도 먹고 또 이제 각 지방에서 오세요. 뭐 자강도에서도 오시고 함경북도에서도 오시고 뭐 남포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오시면은 한 곳에서 모여서 만나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시고 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 같이 머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분은 미네소타에서 오신 분인데요. 매년 1년마다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오셔서 이산 가족 누이를 만나요. 저 허리가 굽으신 분이 누이예요. 저 누이는 함경도 탄광촌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남동생이 오면은 함경북도 그 탄광촌에서부터 이렇게 동생을 만나러 오셔서 호텔에서 같이 일주일 이렇게 지내시다가 가세요. 예, 이산 가족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단고기 이름하여 개고기 몸보신하러 가시는 중이에요. 네, 여기는 또 다른 이산 가족분들인데 저분은 시애틀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신데요. 이분도 누이와 남동생을 만나러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씩 북을 방문하시는데요. 지금 참 재미난 것이 남동생을 주려고 함경도에서부터 누나가 씨암탉이라 그래요. 닭을 갖다가 잡아서 그 동생 먹이고 싶어서 미국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나 그래도 그 동생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걸 1년 내내 잘 키웠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닭백숙을 해가지고 들고 지고 오세요. 떡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처음 나는 그 곡식으로 뭐 떡 만들었다. 떡도 가지고 오시고 뭐 깨밥도 싸갖고 오시고 뭐 각 지역마다 거기에서 유명한 것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동생을 먹이겠다고 몇 날 며칠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먹이는 모습에 참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수박을 들고 수박이 귀하니까 그 시골에서는 수박을 들고선 동생 먹이겠다고 왔는데 수박을 딱 깨보니 속이 다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 참 그래도 이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해외 동포분들은 언제든지 가서 우리 처자식이나 남매나 친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죠. 헤어질 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헤어지시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더 이상 이산가족이라고 본인들이 생각 안 하시죠. 언제든지 가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우리 남북도 빨리 그렇게 자유롭게 가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잘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는 강연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돼서 그 많은 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뭐 또 그냥 가시기는 섭섭하니까 우리 신미 선생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몇 분께 먼저 받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짧아요, 짧아.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실 것 같은데 강연 횟수가 점점 줄어드시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보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가지고는 인기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디 사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만나면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상의 고견이 많이 계세요. 물론 지금 감동적인 연설을 하셔서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도 여기에 오셔서 배울 점이 많이 계시니까 딴 데 계시면 이리 이사 오셔서 이 교회에 나오셔야겠어. 딴 데서는 그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고 특히 남편분한테 잘 부탁합니다. 그럼 짧게.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남쪽이 예전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뭐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별 얘기를 다 하시고 했는데 사실 지금 남과 북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럴 때 해외 동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연의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해외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더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 4월 16일부터도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남쪽에 모든 도시를 강원도, 경상도, 뭐 전라도 할 것 없이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16일 동안 각 지역을 다니면서 20번 이상의 강연을 하고 왔어요. 대학에서도 강연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예전에 통일운동을 하셨던 분이나 북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전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더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죠? 해소가 더 속이 시원해지신다고. 왜냐하면 꽉 막혀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해외 동포들이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히려 강연 횟수는 남쪽에서는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부에서 다큐멘터리를 다 찍질 않나.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아주 길게 찍었어요. 그래서 강연 다니는 내내 그 PD분들이며 KBS에서 뭐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찍고, 또 미국에도 오실 거예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동포들이 어떻게 우리 남북의 통일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해외 동포들이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촬영하러 또 오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정말 여기 교회 오니까 저희 남편이 정말 좋대요. 그래서 그거는 잘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파트타임이었는데 여기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우리 목사님이라면 제가 김기대 목사님이라면 내가 풀타임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목사님. 현재 남한이나 북한이나 힘들다고 그랬는데 할 일은 우리 해외에 있는 교포들 오작교 역할을 하면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신은미 선생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편 없이는 여기 서실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소개 좀 같이 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남편 만난 게 기적이죠. 제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덕분에 제가 북녘 땅에 여행을 가게 되고 제가 또 눈을 뜨고 가슴을 열게 된 기회가 됐죠. 그동안에는 눈 감고 있었고요. 편협한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남편 덕분에 어쨌든 눈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딜 아까 제 남편은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의 경제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가 해외 동포들이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단은 많이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관광이 됐던 거기 우리 친선 교류가 됐던 이렇게 자꾸 만나면은 서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친선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일로 NGO 같은 분들이 가서 돕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북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북녘땅도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만나서 손 부여잡고 눈빛 맞추고 이러면은 우린 다 금방 하나가 되어지고요.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죠? 괜히 이 사람이 그 기행문 쓰는 바람에 저는 자꾸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쑥스럽게 저를 이제 이렇게 만드네요. 예,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북한의 이제 경제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식량 문제거든요. 근데 작년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식량 문제예요. 그 나무 껍데기 먹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전 그거 남쪽에서 이 정치 선전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무 껍데기를 먹고 동물 사료들을 먹었대요. 근데 그 동물 사료도 많이 주면 좋은데 염소 사료를 주는데 요만큼 주고 그걸 먹으면 또 뭐 변비가 생긴대요. 예, 그래가지고 고생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식량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 풍년 들고 그래갖고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2~30만 톤 정도 절대 식량이 모자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세 끼 먹는 거 2끼 반만 먹으면 근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거기도요.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고요. 예. 그래도 많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고급 레스토랑들 술집들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는 그러죠. 저 고급 당원들만 간다고요. 그건 순선전이에요. 고급 당원들은 절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까 이 사람 얘기한 대로 얻어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그 와이러 받고 접대 받느라고 그냥 이렇게 가끔 한 사람씩 껴 있어요. 당원 골수 당원 고위 관료는 보면 금방 알아요. 노동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매요. 아무리 고위 관료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관급까지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장차관들이 전부 얼굴이 시꺼멓고 빼쩍 마르고 머리는 바짝 깎아 올리고 가르마도 없이 아시죠? 그거 신문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럼 거길 누가 가느냐? 그리고 이 좋은 고급 식당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평양 시내에 깔려 있는 외화가 한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래요. 그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면은 아까 이제 그 강사가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 거기에 구매력을 갖춘 우리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해외 근로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북에 가시면은요. 북한 돈은 잘 통용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이런 뭐 시골 같은 데 나가서 평양이나 이런 데는 다 외국 돈으로 써요. 그러니까 참 그런 나라도 보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저 외국 돈을 저렇게 쓰게 되면은 그 정부가 금융 당국이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즉 통화량을 증가한다든가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든가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외국 돈을 쓰니까.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쓰는 화폐의 나라, 예를 들면 중국 돈을 쓰면 중국의 경제에 따라서 이 안에 경제가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화만을 소지하려고 하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난번에 화폐 개혁에 실패해서 그래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옛날에는 외화를 소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외화를 갖고 은행에 가면은 뭐 은행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환전소예요. 가면은 달러 바꾼 돈, 외화 바꾼 표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갖고 이제 고급 그런 데를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화폐 개혁 때
화폐 개혁을 하면서 돈을 갖고 있는 쌓아놨던 돈을 다 그대로 환전을 했으면 되는데 한도를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휴지 조각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돈을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외화를 갖고 있고 외화가 그냥 통용이 돼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사고 나면 뭘로 내실 겁니까? 꼭 그래요. 그리고 가격은 전부 유로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유로, 그다음에 중국 돈, 달러예요. 이 세 개를 제일 이제 그 선호하고 일본 돈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한국 돈은 저 사용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전 누가 안내원이 그 자기 아버지가 군산 출신이래요. 그래서 6.25 때 소년이었는데 북에서 내려오자마자 인민군에 입대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후퇴하면서 거기 가서 평양에서 이제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갖다 주겠다고 귓속말로 부탁하더라고요. 혹시 남조선 돈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서 그 5만 원짜리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큰 건 필요 없지 않겠냐니까, 아이 필요 없고 그냥 동전이나 몇 개 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냥 드리면 아버지가 아마 우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래. 그래서 이제 아직 한국 돈은 통용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외화를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들을 갖다 지어놓는 거예요. 저 고급 레스토랑들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외화만 쓰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북한 돈도 통용이 되긴 돼요. 예, 되긴 되는데 그 절대 그 저 바꾸질 않으니까 그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 고급 레스토랑들을 만들어내는데 레스토랑 진짜 좋아요. 음식 맛도 기가 막히고요. 예. 냉면 정말 맛있어요. 꼭 가세요. 그리고 소주 맥주 진짜 맛있어요. 담배도 좋아요. 그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런 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 하냐면은 아 저기서도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저 부르주아 계급들이 예. 착각하지 말라세요. 절대 거기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저는 해석했냐면요. 일반적으로 평양 그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거기선 절대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험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조선왕 모시고 살았죠. 그 다음에 누구 모시고 살았어요? 천황폐하 모시고 살았죠. 그 이후에 김일성 주석이 오고 오늘날까지 이어져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조차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되지만 북한 정권하고는 분리해야 된다. 우리가 싫어하는 건 북한 정권이지 우리는 북한 동포를 이것도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들은 하나예요. 북한 동포들이나 정권이나 그들은 하나예요. 얼마나 단결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보통 북한이 곧 붕괴한다 그러죠. 자꾸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정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요. 우리가 300만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300만 굶어 죽어보세요. 수천만 명이 멕시카로 가거나 캐나다로 벌써 다 도망갔죠. 예. 그런데 그 나라가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후의 수단에 가서는요. 거기는 아직도 빨치산의 그 정신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그런 나라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 그 북한의 정권이나 거기는 한 덩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혹시 그 북한 여행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요. 예,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다녀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여행을 가면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여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북한의 관광 총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관광을 엄청나게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 총국을 성으로 이렇게 외무성, 국무성 하는 식으로 성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총국장이 장관이에요. 거기선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이 북경에 와 있고 그 북경 사무소에서 전 세계에 있는 트래블 에이전트들한테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블 에이전트는 값이 다 다르겠죠. 똑같은 상품 갖고 여기서는 4,000불, 3,000불. 예. 그러나 상품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북경에. 그러니까 북한 여행은 제일 싼 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저희는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관광 총국하고 직접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메일들이 와요.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런데 많은 질문이 뭐냐면요. 거기 가서 잡히면 어떡하냐고. 이해가 가요. 예. 이 사람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뇌가 되면은 이렇게 무섭구나. 거기에도 다 정상적인 사회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성택이 죽인 거 보고 저거 봐 하는 거 보라고.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그 장성택이는 3심도 못 가고 단심으로 했던 것이 장성택이가 이 그 사복을 입고 다녀도 사성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군법 회의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그러죠. 그래도 그 듀 코스 그죠? 예, 그 프로시저를 거쳐서 재판을 하고 그건 무슨 뭐 형식적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안 그랬어요? 군사 독재할 때 다 형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잡아다 죽이고 전부 사형시키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도 정상적인 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요, 싸움들 무지 많이 해요. 주민들끼리는 싸움 안 해요. 그리고 이 욕을 안 해요, 그 북한 사람들은. 그거는 참 존경할 만해요. 전 쌍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은 다 가르쳐 주고 왔어요. 거기 가서. 절대 사회주의 사람들 그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 욕을 안 하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래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두 가지 나쁜 버릇이 생겼다고요. 그 두 가지 나쁜 버릇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 데서나 오줌 싸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그건 비문화적인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술 먹는 거예요. 이제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근데 먹는다고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랑 싸움하냐면요, 이제 교통순경하고 운전수가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디서 순경한테 그렇잖아요. 그 북한 같은 데서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 예, 그게 아니에요. 다 사람 사는 데예요. 그냥 뭐 싸움하는 거죠. 내가 안 그랬는데 네가 봤어 뭐 그러고요. 그 교통순경이 뭐 또 면허증 달라니까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너 무면허야 그랬더니 뭐 무면허? 차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순경이 차를 열라고 하니까 손을 딱 치면서 막으면서 절대 안 돼. 뭐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저 안내원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이따가 또 저녁 때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 쓱싹하면 돼. 뭐 그래요. 근데 그 여자 교통순경이 평양에 가면요,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얄짤없대요. 그냥 주고 끝내는 게 낫대요. 딱지를 띄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런 사회고, 그 이제 거기서도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래. 아이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변호사를 잘 썼으면 됐을 텐데 병신 같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벌금 냈다고 뭐 이제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꼭 좋은 경험을 하세요. 음식도 참 맛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 여행의 이제 경비 같은 거는요, 보통 열흘이면은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즉 북경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경까지 비행기표만 끊어가시면은 그 패키지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북경에서 평양 왕복 비행기, 그 국내선 비행기, 열흘 동안 호텔 뭐 저것만 있으면 돼요. 이제 팁이요. 팁 준다 그러죠. 그 안내원들이요. 예, 그 팁인데 안내원들 얘기는 그래요. 이제 그래도 영어 안내원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왜 영어 안내원이 좋냐 그랬더니 독일어 안내원 했다가 굶어 죽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짜가지고 열흘 동안 다니고 20불 주고 가고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제 영어 안내원을 하면은 이제 왜 좋냐면은 해외 동포들이 갈 거 아니에요. 미국 동포들이요. 그럼 영어과에서 나와요. 예, 이제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니까. 예, 그래서 영어과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동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잖아요. 다 주고 오고 싶어요. 옷도 다 벗어주고, 그러고 오고 싶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안내원들이 하는데 팁 정도요. 저희는 열흘 가면은 그냥 100불씩 줘요. 운전수 100불, 그다음에 안내원이 항상 둘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100불 이렇게 이제 300불을 주는데 그거는 뭐 그냥 각자 다른 거니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리랑 공연이요. 아리랑 공연이 비싸요. 아리랑 공연이 이제 북한 주민들은 거의 공짜고요.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저희가 1등석에 있었거든요. 1등석이 이제 어디냐면은 특등석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등석이 이제 여기면 1등석이 여기인데 거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앉아서 보던데요. 주석단이라 그러죠. 그 옆인데 225불이요. 한 사람당. 그리고 이제 그냥 3등석 같은 데 앉으셔도 돼요. 거기는 한 100불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 따로 내셔야 되고, 이제 고구려 고분 있죠. 강서 대묘, 그다음에 이제 이런데 안악고분이 그렇게 멋있대는데 저희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같이 간 미국 친구들이 100유로, 그러니까 한 125불 정도 되거든요. 내리니까 안 들어가겠대요 또. 참네. 거기에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뭐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안악고분이 그 미국인 관광회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기는 꼭 가보라고 돼 있어요. 즉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들어갈 때 100불. 요거 외에는 전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열흘 기준으로 한 3,000불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둘이 갔을 때 이제 개인 관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이북에 그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요, 맞춤 관광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겠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본이 해주거든요, 황해도. 그러니까 해주정씨니까 남쪽에서 태어났어도 이제 본이 황해도니까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어디 가겠다면 그래요. 거기 별로 숙박이 안 좋은데 괜찮겠냐고 불편해도 괜찮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하시는 데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짜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그런 데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가 잘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럿이서 가면 또 싸져요. 예. 여럿이 가면은 12일, 13일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똑같은 게 뭐 한 2,200불? 예, 그렇게 확 내려가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북여행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요, 가시면은 예, 이해하시고 가는 게 나아요. 예, 왜냐면은 거기 음식이 진짜 맛있거든요. 특히 그 김치가 맛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음식이 달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설탕의 소비량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치면 다시 줄어들거든요, 건강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이제 큐바하고 친하니까 설탕이 흔해요. 그래서 이제 설탕들을 많이 써가지고 김치가 조금씩 달아져가지고 제가 화를 냈거든요. 예? 예. 그 남조선에 가면 아주 김치 다른 거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데 똑같이 닮아간다고. 예. 그랬더니 뭐 배추가 뻣뻣해서 부드럽게 하려고 설탕을 좀 넣는데요. 그리고요, 거기는 비료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유기농이에요. 100% 올게닉이에요. 예. 근데 많이 이제 그래도 모자르니까요. 그래갖고 배추가 우리 남쪽 거는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거기가 요만해요. 근데 굉장히 고소해요. 무지무지 고소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